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로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뜨거운 화제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고!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미리 검색해 놓은 기사인데요. 요즘에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새해 들어서도 그렇고 증권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과연 끝도 없이 부동산은 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도 커지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동산 규제를 추가하고 1주택은 괜찮지만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세금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막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쪽에 있는 자산들이 금융 쪽, 펀드나 채권, 주식 이런 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투자 방법의 변화들이 시행이 될 텐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증권시장,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일대 전환점을 찍을 만한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새해 코스피가 3200까지 장중 돌파했다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3100 초반대를 형성했고, 삼성전자도 9만원 중반대까지 올랐다가 10만원 돌파를 못하고 9만원대 초반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9만원조차도 아직 저평가, 아직 온 게 아니다, 덜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 23이 나오는데 애플이나 TSMC보다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기사 볼까요? 이거는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는 지금 잠깐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 주가 조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올해도 한국 주식시장은 황소장일 거란 얘기죠. 자, 아까의 그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다르게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면 제가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주가 전망 쳐볼까요? 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아요. 테슬라에 대한 주가 전망도 있고,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대박, 네이버 주가 전망,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기사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자, 그 공매도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없어서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3월이 되면은 작년 3월 16일인가 3월 15일 기준 해가지고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가 9월 달에 한 번 연장되고 다시 올해 3월 15일경 되면은 공매도가 재개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이 어차피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주가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 안 될 수도 있지만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주식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 만에 하나 공매도가 재개돼가지고 주가가 하락으로 한 30%, 뭐 20% 또는 그것보다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땡큐죠. 왜냐하면은 낮은 가격에 줍줍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뷰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 상승이었어요. 무조건 간다. 여기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빚까지 얻어서 투자를 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조지 소로스처럼 다 왔다.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품은 붕괴될 거다. 맞죠? 어떤 자산 가치든 고평가되면은 그 자산 가격에는 거품이 껴 있는 상태인 거고 그 거품 반드시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대세 상승, 거품 붕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양극단의 논리의 중간인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 어차피 주식이 박스권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면은 공매도가 만들어져서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땡큐죠. 저점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대공황처럼 전 세계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나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공매도로 인해서 작년 3월 때처럼 코스피 1400 이런 상황이 오면은 무조건 이 상황에서 이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면은 다시 상승 국면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한다고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비중을 줄이고 고점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니까 잠시 하락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차트상 바닥권이 형성됐다라고 생각되면은 반등되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해서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해서 비메모리 부분과 메모리 부분 모두 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더라도 올해 내년까지 2022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동학 개미운동의 아이콘으로 존리 대표를 많이 거론하는데요. 이분께서 이야기하시는 지론이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대 독신자가 1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6천만 원 정도 전세금을 갖고 있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 그리고 한 1천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 이렇게 1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뭐 여윳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세 살 필요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자동차 타고 다닐 필요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종잣돈으로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 관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동학 개미운동의 아버지 존리 대표의 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론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1억 가까운 자산을 자동차나 전세금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존리 대표께서 주장하는 부분은 장기 투자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포트폴리오도 짜야 되고 한두 개의 주식을 알아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존니 대표의 말을 듣고 쉽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최소한 5종목에서 10종목 막 이렇게 주식을 사고 또한 소액으로 시작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갖고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B2, 큰 자산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요. 그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무 성급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투자하면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철저하게 모르는 주식은 사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전망을 맞출 때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10년 뒤에 뭔 일이 일어날지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반등하면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아무 주식이나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 2배, 3배 이렇게 주식이 뛰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주식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공부해서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식에만 투자해야지 이길 수 있고 주식에서 10번 싸워서 8번 이겨도 2번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집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루 단위로 설명해 드리면은 오늘 오전 9시에 주식을 사서 오후 3시 30분에 장이 끝날 때도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버나잇이라고 하는데 그 오버나잇을 했을 때 다시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어떤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처음 주식을 하는 분들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그 변수를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은 너무 힘들어질 거고 그만큼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더더구나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말이 되면은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금, 토, 일 3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땅바닥에 내 주식을 던져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여서 단기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주식의 어떤 전망과 투자법, 장기 투자가 오를 건가, 단기 투자가 오를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융 관련 전문 내용만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 새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